연구개발 유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간단하게 지표 관리가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세금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벤처를 받는 것까지는 좋아. 그럼요. 3년은 좋아. 3년 이후에는 지금 좀 쉽지 않다. 약간 이렇게 그렇죠. 들리거든요. 창업 초기에는 합리적이죠. 네. 그리고 좋아요. 네. 근데 3년 이후에 네. 준비되지 않고 내가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 준비를 제대로 하자. 네. 그래서 준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연구개발 유형이라고 하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업부설 연구소, 네. 전담부서 아니면 기업 창작 전담부서라는 것 중 한 개는 무조건 보유해야 돼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연구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장이에요. 연구소가 중요하다, 벤처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같이 중요합니다. 같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가 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저때 요구 중에 하나가 취소됐다. 네. 연구개발 유형은 벤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연구소 실사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취소당하고 그런 사례가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럼 벤처 연장까지 안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네요. 그럼요. 그때 그 조사가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렇죠. 벤처라는 유형 중에 연구개발 유형이랑 혁신성장 유형은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이렇게 연구라는 부서의 점수가 상당히 네. 많은 점수를 차지해요. 그쵸. 100점 만점에 최소 2, 30점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유형이니까 연구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특히나 연구개발 유형은 더 필수적이에요. 더욱더 이런 분들은 그 연구소 관리를 잘 하셔야겠어요. 그럼요. 예, 설립이 항상 끝이 아니고 계속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 보유 기업은 반드시 연락 주세요. 네. 연구소 또 달인. 그럼요. 알러브 연구소.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유형은 평가 방식이 지금 현재 심사받는 기준으로 직전 4분기 네. 5천만 원 이상 엔드 그리고 총 매출의 연구개발 비용을 업종마다 5에서 10%를 쓰셔야만 연구개발 유형이 되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3년 이내에 기업이 벤처를 취득하게 되면 실제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50% 감면을 받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음. 매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연구개발 비용 쓰는 걸. 그럼요. 매년 유지되지 않으면 실제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거 혹시 몰라서 5에서 10% 유지해야 되는데 실수로 좀 많이 써서 11%가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감면 받는 거죠. 내가 70점 만점에 운전면허증인데 네. 아니, 100점 만점에 네. 70점 맞으면 운전면허증을 주죠. 그쵸? 75점 맞은다고 운전면허증에 골드테 둘러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안을 무조건 넘으셔야 되는 거지. 11%. 그럼 만약에 4% 됐다. 아예 안 되죠. 그럼 세금 감면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허도 많고 기술력도 많고 연구개발 유형이에요 라고 하는 기업들을 보면 네. 관리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연구 비용의 지출이 매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시선 파트너즈가 앞으로 더욱 이야기 많이 드리겠지만 재무제표상에 우리 기업의 모든 활동들이 지표들이 제대로 녹아있지 않으면 비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부채 비율, 영업에 관련된 그 다음에 연구개발 유형 이런 비율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제도들을 실제로 쓰다가 토해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런 걸 정산할 때 야 우리 좀 1% 좀 덜 썼다. 더 써야겠다. 그렇죠. 그럼 직원한테 급여를 좀 올려주거나 그렇죠. 뭐 상여금을 주거나 그렇죠. 뭐가 됐던 기구를 사던 뭐가 됐던 비용을 억지로라도 써야 되겠네요. 인위적으로 상여비는 연구개발 활동비에 들어가진 않지만 연구 목적으로 내가 뭔가 기자재를 산다던가 내가 내년에 써야 될 거를 미리 땡겨서 산다던가 이런 전략이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이게 시서 파트너즈가 지표 관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표 관리? 지표는 기업이 무언가 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죠. 이걸 내가 인위적으로 만질 수가 있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요 사례가 저런 거네요. 그렇죠. 5에서 10%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 그 지표의 기준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쓸 돈을 땡겨서 올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지표 관리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을 조금 이제 대기업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지표 관리가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출 대비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물건을 반품받아요.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도 가능합니다. 그쵸. 내가 세금이 많이 나오게 돼.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내년에 끊는 걸로 해주면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치. 내가 어차피 했던 일을 내가 올해 결제를 받아야 되면 빨리 땡겨서 받아야죠. 그쵸. 이렇게 재무 구사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제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대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이세현 대표님. 맞아요. A4 용지를 사무실에서 쓸지 공장에서 쓸지 누가 정해요? 사장님이 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내 기준에 맞게끔 이거를 내 원가에다 낼지 판관비에다 낼지 세무사님에게 내가 어디다 쓴다라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지표에 맞게끔 이렇게 숫자를 가공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디에 내 유용하게 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는 거예요. 그쵸. 그 비율을 맞춰준다가 실제로 평가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더 심도 깊고 꼼꼼하게 그 지표들을 관리하셔야 되죠. 가라로 지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 지표의 기준에 맞춰서 사업의 행위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럼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거에 맞춰서 연구 개발 비용을 5에서 10%라는 거는 내 매출 대비 판가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올해 매출이 급등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중요한 기업들은 그쵸. 감면이 중요한 기업들은 그 이상의 5에서 10%를 또 맞춰주셔야 되죠. 자, 투자 유형과 마찬가지로 3년 뒤에 벤처를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 유형도 처음에는 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총 매출의 5에서 10% 업종마다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비율을 맞추기에는 2기, 3기, 4기 지나갈수록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출이 커진다면 맞아요. 그만큼 또 비용을 더 막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 그래서 많이 신청했던 기업들이 실제로 내가 5에서 10%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네. 5에서 10% 못 쓰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왜 못 쓰냐면 직원은 쉽게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하면 쉽게 쓰는 비용이 또 아니에요. 근데 매출은 어때요? 유기적으로 갑자기 오를 수 있고 오다를 잘 받아서 매출이 그치.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 대비 5에서 10%니까 우리 기업이 인지하고 있지 않아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 유형은 두 가지. 음. 창업 초기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3년 뒤 연장할 때 고민해 보셔야 한다. 저것도 근데 매년 관리를 잘 했어야 3년 뒤에 잘 되는 거지. 맞습니다. 3년 뒤에 부랴부랴 뭔가 한다고 해서 맞아요. 연장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창업이라고 하면 18개 업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창업 감면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창업, 내가 새로 냈다라고 해서 감면 받는 게 아니라 요 18개 업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은 해당 사항 안 되고요. 네.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전문직 해당 사항 안 되고요. 네. 이 18개 업종을 가진 최초 창업하는 분들이 기업이 기업을 영위했다라고 하면 주는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받는 세금, 아까 전 연구개발 유형 네. 지표를 유지하지 못하면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종 또 선택했던 대표님들이 초기에는 다른 매출로 가다가 나중에 제조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못 봤습니다. 그렇죠. 한번 처음에 시작한 걸로 맞아요. 계속 이렇게 맞아요. 가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광고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물건이 잘 팔려서 도소매업으로 갔어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업종이 바뀌게 되면 또 감면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교체되면 최초 창업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원래 했던 사람이면 또 창업을 못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대표자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고 네. 사업에 접목을 시켜야 그 세금 혜택, 감면 혜택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제가 세금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창업이라는 게 이제 많은 지원 혜택과 많은 자금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세수가 지방세, 특히 국세 말고 지방세들이 점점 좀 곳간에 곡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AS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썬파트너즈는 정확한 AS랍니다. 깨알은 뭐 잘해. 제가 이제 투자 유형이나 벤처 투자 유형이나 연구개발 유형에 3년 뒤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고민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2021년도 2월 이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부분에 54% 이상이 뭐였냐면 대출 보증 유형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그래프에 이제 수치가 많이 바뀌어서요. 지금은